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제3과목 통계분석과 활용 박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4 통계분석 첫 번째 시간 분산분석, 교차분석, 교재는 페이지 514페이지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방법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설과 변수의 종류에 맞추어 통계 분석 방법을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독특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상황 안에서 변수의 종류에 맞게끔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구별하게 될 겁니다. 바로 아래 보면은 박스에 정리가 돼 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구분하고 독립변수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챕터 4의 처음이고요. 그 중에서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과 교차 분석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분산 분석 중에서도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고 분산 분석 표를 완성하고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서 가설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그리고 교차 분석에서도 기대도수를 계산해서 교차표를 작성하고 다양한 검정법, 특히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가설을 검정하는 가설 검정 내용이다. 그 중에서 분산 분석과 교차 분석 두 가지를 하는 내용이 이번 단원에 있다. 둘 다 표를 완성을 합니다. 표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정을 할 겁니다. 그때 분산 분석은 하나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분산 분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원 분산 분석이 됩니다. 현재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한 비교냐에 따라서 교차 분석은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구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단어는 아실까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그러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죠? 유사합니다. x에 의해서 y가 영향을 받듯이 독립변수 하면은 두 남녀 또는 세 집단, 이렇게 우선 출발점이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보고 싶을까요? 한 달, 무슨, 금, 액, 또는 세 집단의 성취도, 비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한 달 금액이나 성취도와 같은 것은 그들의 결과죠. 영향을 받는, 그래서 종속 변수가 됩니다. 특히 한 달 무슨 금액이나 성취도 이런 결과는 연속형 변수가 되고, 만약에 지역 비교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의 비교, 이렇게 범주형 변수가 될 때도 있죠.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큰 틀 안에서 네 가지의 구별이 있고요. 범주형과 범주형 이렇게 가면은 교차 분석, 또 범주형인데 연속형이 종속변수이면 평균 분석, 분산 분석, 그리고 연속형 안에서 연속형을 볼 때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렇게 됩니다. 분산 분석과 평균 분석의 큰 차이점은 한 집단, 두 집단은 평균 분석이고요. 세 집단 이상 그러면 분산 분석입니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일 때 선택하는 통계 분석법이다. 이렇게 보시죠. 아래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놨습니다. 평균 분석은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 상관 분석은 두 집단이 모두 연속인 상황에서의 선형관계, 회귀 분석은 X라는 독립변수가 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분석이고요. 교차 분석은 범주형과 범주형을 비교하게 되면서 그들 사이의 집단 간 비율 차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은 분산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혹시 분산을 분석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평균을 비교하면서 그 평균들의 분산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핵심은요. 3개 이상의 집단들의 모평균 차이를 검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 차이를 검정한다. 그리고 이 검정 과정에서는 뭔가 비교하는 방법을 3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그 3가지라는 게 평균의 각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 안에서의 평균, 전체의 평균, 그리고 각각의 값들의 내용. 그래서 평균이란 단어가 좀 자주 나올 것이고 또 독특한 용어들이 보일 거예요. 총제곱합이나 또는 제곱과 관련한 집단 간 평균 제곱, 집단 내 평균 제곱, 또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 이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것보다 분산 분석을 할 때 보이는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는 크게 SS, DF, MS, F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크게 집단 간 평균과 집단 내 평균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집단 간일 때는 간이다라는 단어 때문에 between이라고 쓰고요. 집단 내일 때는 아니란 얘기 때문에 withi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집단 간이다. 집단 내다. 그러면은 집단 간의 between, 집단 내의 W. 자유도 역시도 집단 간, 집단 내. 그 다음에 MSB냐, MSW냐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고요. 이들의 비율을 가지고 F로 값을 쓰기도 합니다.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로 내려가서 더 하게 될 건데요. 우선 독립변수는 범주형 자료, 그래서 명목척도나 서열척도가 되고요. 반응변수는 연속형 자료로 등간척도나 비율척도가 된다. 그리고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안에 수준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때 요인이 하나이면 1원 배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가지 이상이면 2원 배치, 셋 이상이면 다원 배치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분산분석 사실 값을 다양하게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저는 3가지의 값을 비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전체 값들의 평균, 그래서 X 바바 이렇게 쓰고요. 또 집단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집단들이 있다. 그럼 집단 안에서의 평균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마 각각의 값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각각의 값과 평균과의 오차, 그리고 각각의 값 안에서의 오차, 그리고 이들 평균 간의 오차, 이렇게 3가지를 비교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여튼 이 중에서 우리가 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의 설명 안에서 각 모집단에서 설명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각 집단 간의 분산은 동일하다. 그리고 관측값은 독립적이다.
이걸 합쳐서 제가 정, 등, 독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 등, 독. 분산분석의 특징은 최종적으로 F값이 커지면 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F값이 큰지 볼 거고요. 그리고 집단별 자료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요인이 있을 때 다변수 또는 이원 배치나 다원 배치인 경우에는 요인 간의 교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없으면 그때 주효과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면 우선은 방법이나 간단한 기본 가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을 비교하는 통계적 방법. 3개 이상의 모집단의 모평균 이렇게 들어가면 분산 분석 하시면 됩니다.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는 요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요인은 결국은 구별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로부터 직접 관측을 하고 그 관측된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총평균을 계산해서 앞서 제가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뮤가 있고 뮤1, 뮤2, 뮤3 각각의 값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의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지금의 이 식은 바로 보이지는 않으시면 우선 잠시 머물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이나 오창의 가정이나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오창 들어가면 정등독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말하는 오창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오면은 식에서도 오창이지만 이들의 차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값들과 이 평균들의 차이 이거를 이 집단에서의 첫 번째 오차 또 두 번째 집단에서는 두 번째 집단에서의 첫 번째 값의 오차 세 번째 집단에서는 오차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각각의 모양도 뒤에 가면은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분상분석표 나왔습니다. 우선 처리라는 것은 트리트먼트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트리트먼트 T자를 써도 되고 집단 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비트윈을 써도 됩니다. 현재 SSB를 쓴 건 비트윈의 입장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의 이야기라고 해서 에러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 있다고 해서 within을 써서 W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이십니다. 총 합이에요. 그래서 토탈에서 T가 들어가는데 뭐를 더했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T가 됩니다. 그 관계는 식에서 유도가 되는데 표를 보는 연습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도는 집단들의 값, 집단이 K개 있다. 그것의 자유도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N개다. 그러면은 그것의 자유도 그리고 둘을 더해서 또 N-1이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N-1에서 K-를 빼면은 N-K가 되죠.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데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집단이 만약에 K개가 있으면 그 집단에서 하나씩 빼는 거예요. 집단 내에서의 자유도를 계산한 다음에 토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에서 K를 뺀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평균은 말 그대로 제곱 합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SSB를 SK-로 나눈 거, 그 다음에 SSW를 N-K로 나눈 거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어떤 제곱합에 대해서 자유도로 나누는 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분산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평균 제곱이라는 건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분산을 이용해서 구별한다, 분석한다. 그래서 분산 분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식이 보이죠? MSB, MSW. 그럴 때 MSW 하에 MSB가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정하고 F라고 값을 쓴 이유는 F분포를 이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F분포는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집단의 비를 분석할 때 쓰는 분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온도에 따라 수율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4개의 온도 수준에 따라, 그러면 온도라는 하나의 무엇을 요인에 대해서 수준을 몇 개로 봤다? 4개로 봤다. 90도, 100도, 110도, 120도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3개, 4개, 3개, 3개의 하나하나 표본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로 보니까 그런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토탈 52.19니까 18.50을 51.19에서 빼면 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는 33.69. 그 다음에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2죠? 그래요. 9를 더하면 12죠? 지금 11.23은 33.69를 3으로 나눈 거고요. 다는요. 18.5를 9로 나누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33.69를 3으로 나눈 거를 18.5를 9로 나눈 걸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5.45가 되더라. 이와 같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시면 되고 5.49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F분포 자체가 양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포가 있는데 0이 아니라 멀어요 이와 같이 멀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때 기각력이 있겠죠. 유의 수준 0.05가 되면 뭔가, 그리고 이때는 F는 자유도가 2개입니다. 그래서 N 더 빼기 1, M 빼기 1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 0.05 이렇게 자유도에 맞는 유의 수준에 맞는 F값을 찾게 되는 거죠. 기각력 안에 그 값이 5.45가 들어가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 비교하는 비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이러면서 분석에서 절차를 조금 나열하면 결국 위와 같은 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 표까지 구하고 마지막에 얻은 자유도에 맞는 F 분포를 이용해서 기각력을 설정하고 F 값을 그 기각력의 여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F 값이 기각력의 임계값보다 크면 당연히 규모값을 기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 집단 내에 있는 그들의 차이, 뭐의 차이?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배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론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인이 하나다. 교수님 전 요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온도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온도를 구별하는 뭐 80도도 있었고 110도도 있었고 이렇게 온도를 구별하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인 수준이란 단어를 씁니다. 1번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요인이 2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요인이 2개? 1개여도 되는데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면 규모가설 기각할 수 없다. 여러분들 유의 확률은 P고요. 유의 수준은 알파인데 혹시 P 작 R 기억나실까요? P 작 R. 네, 그래서 P가 알파보다 작다. 그러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뜻이죠. P가 유의보다 크면은 기각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하네요. 검정 통계량은 집단 내 제곱합과 집단 간 제곱합으로 구한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값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틀린 거는요. 2번이네요. 요인이 2개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1개인 경우에, 그럼 2개이면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교차 분석은 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별, 혼인상태. 성별은 남녀, 범주형이죠. 혼인상태, 미혼, 기혼, 기타, 범주형이죠. 꼭 교차 분석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는 59, 134, 193 어떤 거예요? 개수죠? 우리는 빈도라고 하는데요. 빈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번 남성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은 22%다. 남성 가운데 59명 중에 미혼은 13명이고 그러면은 59명 중에 13명이니까 13을
59로 나눈 만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답이 되겠죠? 기혼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8.9%다. 기혼자 88명 중에 여성은 43명이에요. 그러면 43을 88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9.4%다. 전체 여성은 134명 중에 134명이죠. 193명 중에. 그래서 얼마냐? 전체에서 여성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여성 기혼자는 43명인데 그렇게 보이실까요? 이게 여성의 기혼자인데, 그래서 43을 193으로 나눈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계산을 해보면 4번이 틀렸는데, 이와 같이 표를 구했고 그 표 안에서 빈도들, 개수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차 분석은 어떤 건데요? 지금의 이 표를 관측한 도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는 도수, 즉 기대 도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러한 자료는 관측 도수고요. 기대 도수를 구하게 되는데 그 기대 도수랑 관측 도수를 비교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검정이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합도 검정은 이미 정해진 이론적으로 계산된 기대 도수가 있어요. 9대 3대 3대 1 이런 거. 그러면은 뭐 9대 3대 3대 1의 비율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검정하게 되는 거고요.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형 자료가 서로 연관되느냐 독립이냐 아니냐예요. 연령과 자주 마시는 음료수가 서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독립이면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는 0이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건 뭔가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관계가 있다 이런 거고요. 동일성 검정은 각각의 범주가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대학생들의 범주를 구할 건데 이들의 생활 환경이 동일한 분포이냐? 그러면은 H0는 동일한 분포이다. H1은 동일한 분포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후에 보시겠지만 독립성 검정과 동일성 검정의 절차와 방법은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둘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합도 검정 빠르게 볼까요? 결국은 지금 공정한 주사위를 던졌으면 60번을 기준으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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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3번, 19번, 11번, 8번, 5번, 4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공정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우선 가설을 세운다면 공정했어야 된다. 6분의 1이다. 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도수라는 건 결국 60번을 6분의 1로 나누면 10이죠. 각각이 10번씩 아니냐. 이때 관측한 도수, 관측 도수, 그 다음에 기대할 만한 도수, 기대 도수. 그들의 차이를 보는 게 교차 분석입니다. 차이를 볼 때는 말 그대로 직접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 값을 계산하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 기준은 기대도수로 봅니다. 각각의 기대도수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각각의 기대도수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으로 본다면. 그리고 15.6. 15.6은 카이제곱 분포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보면 0을 기준으로 양수만을 가지고 있고요. 0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역시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면 클수록 관측도수와 기대도수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도의 입장에서 카이제곱 분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기각력은 정하는 카이제곱의 유의 수준 하에서 정하게 되고 그 정해놓은 값, 임계값보다 크면은 기각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상황은 15.6이고요.
임계값 11.7보다는 크네요. 그러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죠.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이 주사위에 각 문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네요. 두 번째, 독립성 검정입니다. 독립성 검정은 두 대상, 즉 하나는 위반 횟수고 또 하나는 연령이에요. 그랬을 때 위반 횟수와 연령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51에서 60세에 없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회 있다라고 하면은 18에서 25세, 그리고 2회 이상이다는 좀 비슷한데 역시 어린 연령대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별한다면 왠지 나이가 어리면은 위반 횟수가 많아 보이고 나이가 좀 정중할수록 위반 횟수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건 나이와 위반 횟수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운전자의 연령과 위반 횟수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서로 독립이다. 있다, 뭔가 독립이 아니어서 나이의 입장에서 또는 위반 횟수의 입장에서 서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기대도수 구하는 방법을 지금 아래에 소개를 했는데 하나만 얘기 한번 해봅시다. 290은 어디 있을까요? 290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290 곱하기 150을 전체 500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분모의 500은 전체 500개를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값을 계산했는데 나머지 문제의 기대도수 또한 다 그렇게 계산했어요. 60, 170, 60 어디 있어요? 여기 60, 170 여기 있죠? 둘을 곱해서 다시 500으로 나눴죠? 교수님 왜 이렇게 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만 빠르게 설명한다면 결국은 60이라는 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은 원래 2번 이상이었던 빈도죠? 그런데 연령 3개에 따라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60에 상응하는 그들의 30, 20, 10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500분의 150, 500분의 180, 500분의 170이었어야 되는 거죠. 왜? 전체 안에서 150대, 180대, 170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항상 60 곱하기 150을 500으로 나눠 이렇게 식이 정해지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기대도수를 구하시고 나서 교차표에서 이제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를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만 가지고 가니까 여기 있네요. 기대도수와 관측도수의 차를 계산하고 또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87로 나눈다. 모두 자신들의 기대도수로 나누어 주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계산을 손으로 하나하나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하나의 영역에 있는 기대도수 구해라 이런 정도만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자유도 구하는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유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연령이 3개죠. 연령이. 그 다음 위반은 없다, 1개다, 2개다. 이렇게 3가지죠. 그러면은 세 집단이니까 빼기 1. 두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빼기 1. 그래서 2, 2. 그리고 2를 곱하는 2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2 곱하기 2 이렇게 자유도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유도 구하는 거 여기 와서 3 빼기 1, 3 빼기 1 그래서 2 곱하기는 4다. 그러면은 자유도가 4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이제 기각력 구하고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카이제곱 분포 안에서 유의수준 0.05가 9.49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이 34.4136이에요. 그러면 훨씬 크죠? 훨씬 크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해석해 봤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위반을 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적게 위반을 하고요. 이렇게 먼저 눈으로 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신 뒤에 정말로 그런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일성 또는 동질성 검정. 보통은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의 그 과정은 동일하니까 해석만 조심해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만 해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립성 검정은 앞서 했던 것처럼 두 변수가 독립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동일성 검정은 한 독립 변수가 이제 요인들이 있을 때 그 요인들 각각의 다른 변수에 대해서 분포가 동일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자의 관점과 표본 방법에 의해서 구별된다. 성별과 흡연 여부 두 개의 변수로 취급하면 두 변수 사이의 독립성 검정이 되며 흡연 여부를 속성으로 하고 성별을 비교 대상이 돼서 그룹으로 취급해서 보면은 성별에 따른 동질성 검정이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동질성 검정이 되면은 항상 아래 이제 비교를 할 때 가불병에 대한 어떤 분포, 그래서 이들의 분포가 이렇게 유사하냐. 지금 제가 분포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동질적이냐? 아니면 한쪽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쪽은 좀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냐? 그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동질성 검정은 하나의 범주형 변수를 기준으로 각 그룹이 특정 속성에 대해 서로 비슷한지, 각 그룹에 있는 그런 특정 속성에 대해서 비슷한지 알아보기 때문에 각 그룹의 표원수가 고정된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 각각 100씩 이렇게 고정되는 편이고요. 하지만은 꼭 고정이 안 된다고 해서 동질성 검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 의도가 그렇다. 각각 모든 게 다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속성에 대한 특수한 부분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2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세 후보 간의 지지도가 같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은 지금 주어진 문제는 동질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각각 120명으로부터 40명 사시면 40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요. 동질성 검정은 아니고 적합성 검정 문제이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그 카이 제곱값은 40에서 40을 뺀 다음에 40으로 나누고 30에서 40을 뺀 다음에 40으로 나누고 50에서 40을 뺀 다음에 제곱이 40으로 나누는 그래서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을 40으로 나누는 5가 되겠죠? 그래서 5. 한번 연습해봐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 점검하였습니다. 이제 곧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